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챕터 1 경찰과 경찰학 부분에 제 1절과 제 2절에 걸쳐 있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판서로 개관을 한번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 1절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검토하면서 뭐 바뀐 부분이 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매 설문 중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설문들이 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살펴보고요.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부연적인 어떤 배경 설명,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뭐 읽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것들은 여러분이 어차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돼야 뭐 시험장에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는 위주로 여기서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에 경찰과 경찰학이고 제 1절을 보면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개념 형성 과정이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판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약간 이제 건너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이제 이 경찰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나 실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보시다시피 각각의 시대적인 흐름이나 혹은 역사적인 어떤 변천에 따라서 개념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의적인 이런 의미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찰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이런 부분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쉽게 말하면 경찰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법계가 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륙법계이고요. 2번을 보시게 되면 영미법계로 되어 있고 3번은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 변천인데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죠. 거기 가를 보시면 고대 중세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에서의 경찰 개념은 뭐였습니까? 정치, 특히 헌법을 가리키는 용어가 고대에서의 경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세에서는 어디입니까? 중세에서는 동그라미 4번이 종착지죠. 동그라미 4번을 보시게 되면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은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정 전반이었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세 시대는 전 시간에 판서를 하다 보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제가 중세시대로 분류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 3, 4번이 중세시대인데 결과적으로 독일에서 마지막일 때 개념이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정 전반이다라고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는 것은 보시다시피 고대에서는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는 용어였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로 개념이 축소되는 거죠. 단계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판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조금씩 축소가 되어져 가는 역사를 걸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배 피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대륙법계는 보시다시피 프랑스와 독일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 프랑스와 독일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통치를 하고 있는 군주나 아니면 신성지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막강한 권력이 행사되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자 입장에서는 이런 지배당하는 것이 그닥 달갑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배하는 입장에서 나타났던 이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앞에 나타나면 왠지 위축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바로 그런 위축되는 부분들을 축소시키고자 경찰의 개념 과정에서도 축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에서는 경찰권 발동 범위의 축소의 역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14세기 말의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경찰은 국가의 목적,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한 질서에 있는 상태라고 해서 오직 국가에 포커스를 맞추죠. 이때 여기서는 국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군주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 군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동그라미 5번을 보시게 되면 15세기 말에 이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로 건너갑니다. 즉 프랑스에서 독일로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한 포인트인 것이죠. 객관식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이미 순경 시험이나 경관부 시험이나 혹은 승진 시험까지도 이 계승의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독일에서 프랑스로 건너갔다라고 하면 틀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 질서유지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국가행정 전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16세기에 독일의 제국경찰법으로 건너가서 입법이 될 때 교회행정을 빼고 난 나머지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행정을 뺀 나머지를 보니까 국정 전반이 다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죠.